얼마나 살벌하게 치고받는지 한번 문장을 보시죠. 홍영표, 왈,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 세력의 저항은 마치 사마귀가 수레 앞을 가로막고 깡다구를 부리는 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일 뿐이다. 반드시 국민의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낸 정부다.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에 의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기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당할 것이다. 굉장히 살벌하죠. 뭐 앞뒤 말 맞다 그러다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2항에 의해 국민이 만들어낸 정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말고 나머지는 다 국민이 안 만들어냈나?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는 국민에 의해서 선택됐어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은 국민이다. 그러므로 권력은 촛불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해온 촛불 혁명 정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똑바로 들어. 국회의원 홍영표 씨.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이 대의제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당신들 같은 국회의원들을, 대통령 같은 선출직을 국민이 대의제적인 아닌 방법, 대의제가 아닌 방법, 투표가 아닌 방법으로 촛불 흔들고 그 촛불도 무슨 뭐 피 흘리면서 흔들었나? 하루 종일 종편이 선전해주고 하루 종일 조중동이 선전해주고 하루 종일 지상파가 선전해주고 하루 종일 지들끼리 물고 빨아가지고 만들어진 말하자면 그 짝퉁 열기 아니요. 거기에 무슨 비장한 뭐가 있었어. 그거 가지고 그것이 국민의힘이고 그러한 그 국민적 봉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다. 이 양반아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문재인은 봉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요. 국민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이런 거. 원내대표란 자가 제1당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이런 소리를 해요. 자기 자신이 대의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민의 대표라고 불리는 자가, 국회의원이라 불리는 자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야 홍영표 너 그거는 대의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너는 정면으로 어기는 전체주의 빠리 같은 소리야. 임마 어디 자코뱅 저기 신발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서 비판하는 야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 권철승 이런 말 했죠. 이번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통상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실형 선고를 했다. 지가 뭐 아나? 제가 무슨 짓 8천만 건 이상 밝혀진 것만 8천만 건 이상의 댓글 조작을 했잖아요. 밝혀진 것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무지하게 심각한 국민 여론의 오도이며 심지어 문재인의 그 정치적 정당성, 그러니까 당선의 정당성마저 허무는 사건이라고요.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개콘을 만든 사건이에요. 통상의 양형기준? 이런 사건 없었는데 언제 통상이 있었어? 웃기는 사람일세. 그러면 맨날 이런 거 해왔나 그 집은? 그러니까 통상은 다 빠져나갔는데 왜 김경수만 걸렸나는 소리야? 그 집에 또 이재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법관 탄핵에 대한 대상 등의 부분을 논의 중이고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이 200명이고 200명을 탄핵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성판사의 경우에는
사법농단 관여 수준이 만만치 않아서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재판관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서 이제 김경수한테 2년 때리고 나니까 막 이러고 하고 민주당이 드디어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 죽창 들고 가서 찌르겠다 이거예요. 잘해보시오. 되겠나? 임종석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럴 때 죽도록 정치가 하기 싫다라 그랬으니까 정치가 혐오스럽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김경수 견뎌라. 아니 해놓은 짓은 생각 안 하고 왜 뭐 그 정도 한 거 가지고 우리 잡아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건 사법농단이야. 우리한테 지금 이 감히 촛불 우리 국민혁명정부의 요것들이 반동 세력들이 날뛰고서 저항하고 있나. 이것도 싹 밟아 조져야 돼.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다고 얘들이. 자 그러면 과연 드루킹 킹크랩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제가 급하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은요 너무 많이 기억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를. 이걸 왜 알게 됐냐면 몇 년 전에 어떤 친구가 와서 이런 게 있는데 같이 개발해서 좀 어두컴컴한 사업 좀 합시다.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안 한다고. 그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원래 이제 이 IT 쪽에서 한 20년 밥을 먹고 살아서 그 친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혼자서 이거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그림 보시죠. 여기 이제 구름같이 생긴 게 이제 그 밑에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그 네이버든 뭐 다음이든 혹은 뭐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혹은 뭐 조선일보 인터넷판 뭐 이런 그런 그 타겟이죠. 그 다음에 킹크랩 서버가 있죠. 그리고 기지국이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쭈르륵 있는 게 수백 대의 핸드폰이죠. 핸드폰이 처음에 자동으로 이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핸드폰을 해킹해서. 해킹이라는 건 뭐냐면 앱보다 좀 더 아래 단계에서 짜는 거예요. 일반적인 앱보다. 해킹을 해서 짜면 자동으로 얘가 탁 기지국에 접속을 해요. 데이터 통신 접속을 딱 하면 기지국에서 IP 주소를 내려주겠죠.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타겟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접속 종료를 시켜요. 이 접속 종료가 핵심입니다. 한편 이 킹크랩 서버는 미리 각 핸드폰에 타겟을 지정해주고 작업을 지시하죠. 물론 이것도 인터넷으로 되는데 기지국 통해서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좀 개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건 별도의 길인 것처럼 해놨어요. 이때 접속 종료가 핵심이에요. 그래 이렇게 접속해서 작업할 때는 물론 미리 타겟이 지정돼 있고 그 타겟에서 해야 될 작업이 지시돼 있겠죠. 어느 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댓글들을 단다. 그런데 이 타겟이 지정되고 작업이 지시되는 것도 물론 기지국 통해서 받아요. 핸드폰이.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이게 좀 다른 차원의 그 통신이다라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요거는 마치 직접 가는 척 했어요. 자, 접속 종료를 하고 나서 다시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접속을 하면 기지국에 그러면 그때는 받는 IP는 전혀 다른 IP 주소를 받아요. 새 IP 주소를 받아요. 그때는. 기지국이 그렇게 돼요. 기지국은 이 유선은요. 유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에 접속할 때마다 아파트에 있는 라우터에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라우터에서 IP 주소를 내주거든요. 유선은 IP 주소를 다시 신청하면 받고 있던 IP 주소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선 쪽은 워낙에 이 단말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IP 주소를 다시 신청하면 새 IP 주소를 내준다고요. 다시 접속하게 돼요. 다시 접속하면 새 IP 주소를 넣어요. 그러면 새 IP 주소에 새로운 아이디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 타겟 쪽에 있는 서버에서는 얘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그때
그 국회에서 킹크랩 방식으로 하면 사실상 어뷰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뷰징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뜻해요. 보통은 사람이 수동적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동화시켜버린 거예요. 수백 대 수천 대의 휴대폰을 딱 아래다가 연결시켜 놓고 그거가 서버가 거기에다가 타겟을 지정하고 작업을 지시하고 얘들은 보통 이게 이런 게 한 작업하는데 30초면 할 거예요. 30초, 20초면 한 작업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네이버에 무슨 글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접속해서 딱 들어가면요.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줘야 돼요. 사람이 딱 하면 바로 딱딱딱딱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마우스가 좀 헤매기도 하고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사람 흉내를 내면서 들어가야 그게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한 번 접속해서 그 작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 30초 걸린다. 그러면은 한 기계가 하루에 몇 번 하냐. 한 시간에 120번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3,000회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한 기계가, 한 휴대폰 하나가. 그러니까 휴대폰 100대를 두면 하루에 30만 건의 어뷰징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휴대폰 1000대를 두면 하루에 300만 건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밝혀진 한 1억 건 가까이 8,800만 건이 밝혀졌는데 저는 그거보다 굉장히 더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때 뭐 몇백 대 운영했죠. 휴대폰을. 그 기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건을 어뷰징을 했을 거다. 어뷰징 건수가. 이걸 어뷰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걸 약탈, 악용이죠. 우리 말로 하면 악용. 그러니까 인터넷 그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를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이 만들어서 여론몰이를 해가는 거죠.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실형 2년이에요. 이것의 맨 뒷배가 그것도 그냥 소프트웨어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그런 일선의 행동부대 총책도 아니고 드루킹은 일선의 행동부대 총책이라고요. 이거 디자인한. 그 뒷배를 서준 거 아니에요. 병풍을. 그게 징역 2년이에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아먹고 대통령 선거를 왜곡했는데 그걸 가지고 통상의 양형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정치적 보복, 저항에 해당하는 발칙한 촛불에 대항하는 반동이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빨들은. 반동 맞습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반동입니다. 전체주의를 겨냥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반동입니다. 성판사가 뭐 자유민주주의에 그렇게 친한 사람은 아닌데 자기들끼리 싸움 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눈 뜨면 노다지라니까 이제. 이거 매일 앞으로 그래요. 매일. 자, 이렇게 눈 뜨면 노다지인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 야권의 정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황교안 하는 얘기 보세요. 황교안. 내가 오늘 황교안 이 양반한테 좀 싫은 소리 좀 해야겠어. 이 황교안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를 한다면 그 양해의 최대치는 뭐냐면 탄핵 정국 때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적극적 행위를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그냥 자기는 행감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요. 검찰에 대해서도 얘기 안 했고 아무데도 심지어는 그것 뭐 만약에 그것도 농단이다라 그런다면 아니 자기가 예를 들면 적인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저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국기가 흔들립니다라고 발언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발언도 없었잖아. 그러면 보호 안 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준다면 우리가 최대치로 오케이. 뭐 촛불이랍시고 뭐가 앞에 뭐 굉장히 시끄럽고 막 조중동까지 다 칼 뽑고 설치고 집권당이 다 칼 뽑고 설치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박 대통령 이제 탄핵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죽이겠다고 설치니까 그 나라 꼴을 유지하려면 그래도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자기가 입도 뻥끗 못했다. 그냥 나라의 살림만 안 빠개지게 그것만 지키고 있는 거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 변명이 돼요. 그나마. 거기까지는 오케이. 변명 접수. 탄핵 정국 때 샷다 마우스하고 행감 치고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변명 접수. 그런데 요새 양승태에 대한 발언 보면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 생겨먹은 게 자기 궁뎅이 뜨뜻한 것만 알고 지 살갗 다치는 거 싫어하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양승태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면 야 그거 당연히 그 대법관이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런 거 저기 서로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대법관쯤 되면 국가의 기본 틀을 고민해야 되는 거 맞잖아. 이러고서 당당하게 양승태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하자면 줏대 없는 소리만 하는 거 아니요 지금. 지금 정치판에 나왔다는 사람이 그럼 투사가 돼야지. 그래서 요새 좀 의심을 하는 판에 드디어는 개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개헌 얘기하면서 개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 대통령이 못할 일이 없는 상태다. 지금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원과 국회에서 견제되고 있지만 권한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저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 의원 내각제 하자는 소리예요. 우리 지금 개헌이라 그러면 굉장히 경계심이 많이 드는 이슈거든요. 이걸 왜 얘기하냐고 당신이 지금. 그거밖에 안 돌아가 이 정치적 계산이.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세? 그렇게 세가지고 조중동한테 밟히고 김무성이 유승민한테 칼 맞으니까 바로 그냥 몇십 년 감옥 처박히고 몇백억 벌금 두들겨 맞고 그게 권한이 세서 일어난 일이야? 권한이 센 건 국회요 이 사람아. 지금 당신이 입당한 그 자한당 그 잘난 그 빠찌들 다는 그 국회가 권한이 무소불위의 국회. 우리나라 법률이라면 국회의원은 탄핵도 안 되잖아. 천상에 있는 데미가드. 절반 신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그러면 마땅히 개헌을 하면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 소리를 해야지. 아니면 아닥하든지. 지금 국회의원들 틈에 들어가서 정치 게임 하려니까 일단 국회의원들 빨아주고 보는 거요? 당신 그러면 안 되지 황교안 씨.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서 욕을 하나를 먹으면 당신은 그 소리 하면 욕을 100,000을 먹어야 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어디서 그 생양아치 같은 국회의원 버르장머리 그 정치꾼들 버르장머리부터 들어오자마자 그거부터 흉내내? 웃기는 사람일세 이거. 거기다가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헌법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 잘 안다면 작년에 문재인이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해서 문재인의 개헌농단 때 왜 당신 침묵했나? 당신이 헌법과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못 걸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황교안 씨 당신한테 말하는데 그 구역질 나는 코맹맹이 소리 고치라는 소리는 안 해. 그건 사람이 다 자기 그 발성법이 됐겠어. 약간 좀 이상한 코맹맹이 소리 하더라도 배짱 있고 진정된 얘기를 하세요. 안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을 줄 알으라고. 여기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서로.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지식인들 중에서도 정당 보기를 개똥같이 보고 정당 정치 보기를 완전히 개생 양아치판으로 보고 자기는 빠지다를 생각 없다고 생각하고 소신 발언할 사람들 앞으로 100명, 1000명, 10,000명 생기는 판이요. 거기 두들겨 맞으면 당신 뼈가 온전할 것 같아? 똑바로 처신하셔. 이왕 정치판에 기어 들어왔으니까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라고.
못 배운 것부터, 저기 뭐 이상한 양아치 집부터 배워 처먹지 말고.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 보니까. 나는 황교안 누가 비판을 할 때 한 번도 그걸 이때까지는 동조를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 비판이 되게 뭐냐면은, 야, 어떻게 저 사람 탄핵 정국 때 그 박 대통령 그 보호하려고 혹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그래도 옹호하는 그런 종류의 발언, 그런 종류의 행동을 왜 한 번도 안 했냐. 난 사실 솔직히 말하면 황교안은 박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고 나는 박 대통령 때 박 대통령의 청와대에 의해서 음해를 3번, 4번 당한 사람인데 반박 인사로 취급돼서 나는 탄핵 이거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유능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거는 이러한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은 대한민국의 근저를 흔드는 거다. 이건 파괴시키는. 그래서 나는 거의 목숨 내놓고 뛰었잖아요. 감옥도 갔다 왔고. 그러면 자기는 아무 걸 안 했다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 비판할 때 난 한 번도 동조를 안 했어요. 그거 어쩌면 자기 생각에는 사람이 얌전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그 대통령 권한대행 그 직을 지키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국가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몸조심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오히려 내가 쉴드를 쳐줬다고. 사적 자리에서는. 근데 요번에 이거 엊그저께 그 개헌 대통령 권한 이런 거 보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한 3년 묵은 그 숙변까지 오바이트로 튀어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정치판 들어왔으면은 제대로 된 것부터 배워. 그따위로 여기저기 비유 맞추려고 그렇게 깃발 흔들지 말고. 그렇잖아. 이게 찬물을 머리에 뒤집어 써야 정신이 드는 모양이야.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나라 야권 또 우리나라 제도권 그 사람들 다 잘하길 바라요. 왜냐면 저 같은 성격의 사람, 저 같은 포지셔닝을 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냥 제야예요. 어차피 별로 중요치 않은 사회적으로 별로 그렇게 권한이 크지 않은 데서 단지 있다면은 제 담론, 제가 말하는 말, 제가 쓰는 글, 제가 지은 책 그거 가지고 저는 앞으로 한 10여 년 더 굴르다가 그 다음엔 이제 그것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죽는 거 생각하면서 좀 얌전히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 마감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좀 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잘해줘야 된다고. 조중동과 같은 힘 있는 미디어, 또 힘 있는 언론인, 또 힘 있는 정치인들, 힘 있는 법조인들이 잘해줘야 돼요.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좀 제가 부탁을 할게요. 황교안 씨 포함해서 눈을 좀 뜨고 배짱 있게 살으라고요. 진정성 있게 살으라고요. 밖으로는 지금 중국 시진핑 전체주의의 반동에 대해서 미국이 무력화하는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또한 밖으로는 김일성 영생교 전체주의에 대해서 미국이 해방수순을 갈 수밖에 없다고요. 아까 저기 고든창 그 책에 글에 나오잖아요. 김일성 영생교가 핵과 미사일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 그건 상수다. 오케이. 그렇다면 나머지 변수는 뭐냐? 이제 트럼프가 입장 정해야 된다. 김일성 영생교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할 건지 아니면 김일성 영생교 자체를 문질러 버릴 건지 그거 입장 정할 때가 됐다. 이제 그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게. 밖으로는. 안으로는. 눈 뜨면 쟤들 사건이 하나씩 매일 불거지죠. 눈 뜨면 노다지예요. 거기다가 경제가 지금 보통 어렵냐고. 완전 폭망이잖아요. 경기 선행지수와 그건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는 것. 경기 동행지수. 그건 지금의 경기를 보여주는 것. 그게 7개월째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면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오래돼요. 문재인 여기 중간중간 하락 안 하는 척 살짝 고개들은 살짝 멈칫한 데가 한 2번 있지만 문재인 집권한 이후로 계속해서 두 개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7개월째. 이 그래프에. 2017년 7월부터니까. 그러니까 7개월째가 아니라 지금 이게 15개월째 그런 일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7개월이 이게 완전히
그냥 하락 정도가 아니라 완전 꼬라박힐 정도로 이게 가파라지고 쫙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197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1차 오일쇼크 이후에. 앞으로 경제 정말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정말 어려워져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북한 해방이랑 맞물려 있고 저기 중국에 대한 미중 전쟁이랑 맞물려 있고 이런 세계사적 변화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탄핵이랑 맞물려 있고 탄핵에 대한 기억과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점점 더 이 그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해서 준엄한 비판 의식을 갖게 된다고요. 날카롭게. 그리고 저 같은 놈들이 떠들고 있으니까 그게 일정한 정치 사상, 정치 철학과 연결된다고요.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자유민주 공화 시민의 정치 사상, 정치 철학과 연결된다고. 이 판이 펼쳐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판을 정확하게 읽고 좀 배짱 있게, 좀 진정성 있게 이 그 책임 있고 권한 있는 사람들이 뛰어주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마음과 함께 우리는 점점 더 안목을 높여가면서 점점 더 깊게 단결해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